제가 40년 동안 전부 잘못 살았다는 걸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40년 직장 생활 후 진짜 행복을 찾은 63세 김민석 씨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아니, 지금 현재의 삶까지 180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40년을 근무했고, 마지막엔 임원까지 오른 성공한 샐러리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63세의 명예퇴직을 하고 받은 첫 감정은 성취감이 아닌 공허함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행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퇴직 첫날 아침, 평소처럼 5시 30분에 알람이 울렸어요. 습관적으로 일어나 넥타이를 찾았죠. 아, 이제 출근 안 해도 되는구나. 이제 난 뭐지? 내가 누구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김민석 씨는 1960년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그에게 안정된 직장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입사해 한 번도 이직 없이 40년을 근무했죠. 그는 회사의 성장과 함께 자신도 성장했다고 믿었습니다. 제 명함이 곧 저였어요. 김민석, 상무. 그 직함이 저를 정의했고, 그 직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저를 대했죠. 가족들에게도 회사 다니는 아빠였지. 그냥 아빠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김민석 씨가 말하지 않은 고통스러운 진실이 있었습니다. 50년 직장 생활 동안 그는 수많은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산 휴가도 못 썼어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아내가 병원에 혼자 있는데 전 회의실에 앉아 있었죠. 아들 초등학교 입학식, 딸 중학교 졸업식 다 참석 못했습니다. 항상 다음에, 나중에라고 미뤘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야 회식, 주말 골프, 끝없는 업무, 압박. 김민석 씨의 건강은 서서히 악화되었습니다. 40의 위궤양으로 쓰러졌어요. 50에는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의사가 그러더군요. 이대로 가면 정년 전에 돌아가실 겁니다. 그래도 전 회사를 못 떠났어요. 제 존재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가족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내는 그저 같은 집에 사는 타인이 되었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어색해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그러더군요. 아빠, 난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딸이 나를 모른다니. 하지만 곧 회사 전화가 왔고, 저는 또다시 일에 파묻혔죠. 퇴직 후 처음 1년은 그야말로 악몽이었습니다. 평생 익숙했던 규칙적인 생활이 사라지고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던 그는 이제 아내에게 오늘 뭐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처지가 되었죠. 처음에는 골프를 시작했어요. 전 임원이니까 골프를 쳐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그냥 의무감으로 치는 거였죠. 이상하게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김민석 씨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병이 생겼으며 10kg 이상 체중이 증가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지만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퇴했는데 무슨 스트레스. 아내는 제게 취미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50년 동안 취미라곤 없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찾나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요. 가장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명함이 없어지자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죠. 한때 그의 전화 한 통에 달려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쁘아 직원을 우연히 만났어요. 반갑게 인사했는데 그 사람은 제가 누군지 몰라보더군요. 제 이름을 말하자 그제야 전에 우리 회사 상무님이셨죠. 라고 하더군요. 전에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현재가 아닌 과거의 인물이 된 거죠. 김민석 씨는 점점 집에만 틀어박혔습니다. TV를 보며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거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죠. 아내와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집에 거의 없었어요. 아내와 대화할 시간도 없었고 공통 관심사도 없었죠. 갑자기 24시간을 같이 보내니 서로 불편했습니다. 아내는 자기만의 일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방해한다고 느꼈을 거예요. 위기는 퇴직 1년 반 즈음에 찾아왔습니다. 김민석 씨는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이대로 가면 3년 안에 큰 병이 생길 거라고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 건가? 회사에서 정년 퇴직하고 몇 년 살지도 못하고 그날 밤 김민석 씨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40년 동안 회사를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써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쓸 게 없더라고요. 회사 관련된 목표만 있었지.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몰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퇴직 2년 차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민석 씨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갑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아프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건강하던 아내가 간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를. 아내의 투병 과정은 김민석 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을 챙겨주던 아내가 이제는 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씨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할 줄 몰랐어요.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서툴렀고, 아내가 아픈데도 제 불편함만 생각했죠. 그러다 한 번은 아내가 병원 침대에서 저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암 치료는 가정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고액의 의료비가 들어갔고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처음으로 돈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50년 일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좋은 치료를 받게 하려니 금세 바닥이 보이더군요. 게다가 집값은 떨어지고 저희 세대는 집이 최고의 자산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집을 팔아도 병원비를 다 못 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민석 씨는 고민 끝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63세의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 곳에서 경비원 자리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 협력업체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를 알아보고 당황하시더군요. 김 상무님, 여기는 왜 오셨어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울었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꼈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김민석 씨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소주를 마시고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때웠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자녀들은 멀리서 전화만 할 뿐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친 건 그날이었어요. 술에 취해 병원에 갔다가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아파?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웠습니다. 병실을 뛰쳐나와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김민석 씨는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는 자신이 무슨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아내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했어요. 병원에 달려갔을 때 아내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지만 다행히 응급처치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날 밤 김민석 씨는 병원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인지. 직장 생활할 때는 회사를 위해라는 핑계로 가족을 외면했고, 은퇴 후에는 나는 준비가 안 됐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했죠.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석 씨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이나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아내를 돌보는 남편이자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한 인간으로서의 충실하기로 한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소주병을 모두 버린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공간을 제대로 돌보기 시작했죠. 김민석 씨는 아내가 퇴원하면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간단한 요리법을 검색하고 동네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어요. 밥도 설거나 탔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했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김민석 씨는 용기를 내어 아들, 딸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자녀들도 서서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월 50만 원씩 보내주겠다고 했고, 딸은 주말마다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씨는 용기를 내어 생활비를 벌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50년 재무 경력자, 가계부 정리 및 재테크 상담해드립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세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다들 비슷한 또래의 은퇴자분들이었는데 요즘 자녀들에게 돈을 어떻게 물려줘야 할지 고민이라는 상담이었죠. 김민석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상담은 아파트 커피숍에서 진행됐고 1시간에 3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 돈을 받았을 때 기분이 이상했어요. 회사에서 받던 몇 천만 원의 연봉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었지만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받은 돈이니까요. 입소문이 나면서 상담 요청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은퇴자들뿐만 아니라
은퇴를 앞둔 50대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석 씨는 자신의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다른 이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언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한 건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였어요. 저처럼 정신적, 경제적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큰 혼란이 온다고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김민석 씨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암이 호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가 항암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아내도 식욕이 돌아오고 얼굴색이 좋아졌죠.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요리 실력이 늘었네요라고 말해줬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김민석 씨는 더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업무를 체계화했고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시니어 금융교실을 열 기회도 얻었습니다. 복지관 관장님이 제 상담 활동을 들으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금융 교육을 해주실 수 있냐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첫 강의 날, 김민석 씨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회사에서 수많은 프레젠테이션을 했지만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 앞에서 말한다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3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죠. 처음에는 말이 잘 안 나왔는데 제 은퇴 후 혼란스러웠던 경험을 이야기하자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그때 용기가 생겼습니다. 김민석 씨의 강의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문적인 금융 지식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능력과 자신의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는 진정성이 어르신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복지관 강의는 정기적인 일이 되었고 김민석 씨는 월 50만 원의 강사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 상담 수입과 합치면 월 1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연금과 함께라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퇴원한 지 6개월 후 암이 재발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의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을 때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아내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김민석 씨는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옮기고 치료비 마련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일했습니다. 복지관 강의를 2곳으로 늘리고 상담 횟수도 늘렸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어요. 정말 바빴지만 이상하게 지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 아내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힘이 됐죠. 김민석 씨는 시니어 금융상담으로 작은 명성을 얻게 되었고 지역 신문의 칼럼도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솔직한 경험담과 실용적인 조언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칼럼 제목이 40년 직장 생활, 그리고 진짜 시작된 인생이었어요. 제가 글재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반응이 정말 좋더군요. 그 칼럼을 읽은 한 출판사 편집장이
김민석 씨에게 책 출간을 제안했습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실용적인 재테크 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책을 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용기를 줬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요. 그래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내의 병간호와 병행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씨는 꾸준히 글을 썼고 1년 후 인생 2막 은퇴 후 행복한 경제 생활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병실로 가져갔어요. 아내가 표지를 보고 웃으면서 내 남편이 작가가 됐네라고 말해줬을 때 그 기쁨은 50년 직장 생활에서 느꼈던 어떤 성취감보다 컸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까지는 아니었지만 은퇴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읽히는 책이 되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속편도 제안했고 김민석 씨는 50년 직장 생활 후 찾은 진짜 행복이라는 두 번째 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결국 1년 반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민석 씨에게는 큰 슬픔이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위안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기 전날 밤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 정말 멋지게 변했어요. 끝까지 멋지게 해내줘서 고마워요.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상실감은 컸지만 김민석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없는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이제 그에게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은퇴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도움을 주는 것이었죠. 아내가 떠난 후 제일 힘들었던 건 저녁 시간이었어요. 함께 TV를 보던 소파가 너무 크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때마다 내일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김민석 씨는 아내의 사망보험금으로 작은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은퇴자 행복연구소라는 이름을 붙이고 본격적으로 은퇴자 상담과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책상 하나, 컴퓨터 한 대로요. 아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김민석 씨의 은퇴자 행복연구소는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의 두 번째 책이 출간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었어요. 특히 회사에서의 지위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메시지가요. 많은 분들이 김 선생님 책을 읽고 용기를 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퇴 5년 차 김민석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66세의 나이에도 활기차게 일하는 시니어 멘토로 알려졌습니다. 지지역 TV에 출연해 은퇴 후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업에서 은퇴 준비 특강을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처음 TV 카메라 앞에 섰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죠. 가장 큰 변화는 김민석 씨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지위나 명함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가치를 다른 곳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군가 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라고 물어도 당당하게 지금은 은퇴자 멘토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의 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걷기를 습관화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혈압과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0kg 넘게 줄었던 체중도 유지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지셨어요?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죠. 목적이 생겼거든요. 내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김민석 씨의 경험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3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은퇴 준비는 돈만이 아닙니다. 정신적, 육체적 준비가 더 중요해요.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미리 고민하세요. 둘째,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회사에서의 지위, 명함, 그런 것들은 은퇴와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보세요. 셋째, 작게 시작하세요. 대단한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아파트 게시판에 작은 광고를 붙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첫 발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김민석 씨는 이제 시니어 창업 지원단을 만들어 은퇴 후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시니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작지만 많은 은퇴자들에게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40년 직장 생활은 단지 준비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김민석 씨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간단한 아침 식사 후 9시부터 사무실에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점심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강의나 집필을 합니다. 저녁에는 취미로 시작한 색소폰을 연습하거나 퇴직자 모임에 참석합니다. 요즘은 색소폰을 배우고 있어요. 젊었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이제 와서 시작하니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지만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노인복지관에서 작은 공연도 할 예정이에요. 67세의 나이에 새로운 취미, 새로운 관계,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김민석 씨. 그의 얼굴에는 이제 웃음이 가득합니다. 가끔 김 선생님은 은퇴 후에 행복해지셨네요 라는 말을 들어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40년 동안 나는 행복을 회사에서 찾으려고 했죠. 하지만 진짜 행복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찾아오더군요. 여러분, 지금까지 50년 직장 생활 후 찾은 진짜 행복. 63세 은퇴자의 솔직한 고백을 들어주셨습니다. 김민석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 상실을 겪으면서도 다시 일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은 한 인간의 진솔한 여정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이미 은퇴하셨지만 방향을 찾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나를 위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퇴 생활을 꿈꾸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기쁨을 경험하고 계신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의 주제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 황금빛 나날에서는 앞으로도 인생 후반전에 멋진 변화를 이룬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황금빛 나날과 함께 더 행복한 노후, 더 의미 있는 인생 2막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황금빛 나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